지금 편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무슨 정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실 텐데요. 제가 매일 수십 명의 편입 준비생들과 상담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일주일 동안 불필요한 정보 싹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핵심만 압축해서 남은 편입 기초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편입 정보를 찾아 헤매던 시간을 최소 5배 이상 줄일 수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해결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입은 김앤박. 편입은 쉽게 말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 3학년으로 전학을 가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지금 A대학 1, 2학년을 다니고 있다가 나한테 더 잘 맞는 전공,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더 좋은 B학교로 옮기고 싶을 때 편입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요. 즉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더 나은 전공,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편입의 기본 개념이었고, 이제 편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편입 조건은 크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편입은 보통 3가지 조건을 갖춰서 지원하는데요.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이수했다거나 아니면 전문대를 졸업했다거나 또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조건을 갖추는데 드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조건 갖추기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김앤박 편입으로 문의 주시는 학생들도 1번 편입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학사 편입은 말 그대로 4년제 학사학위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전형인데요. 일반 편입보다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기준도 까다롭지만 그만큼 지원자 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일반 편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를 4학년까지 다 다녀야 학사 편입이 가능하다 보니 4년제 졸업한 학생들보다 온라인으로 빨리 학위를 만들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사 학위를 갖춰서 학점은행제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정리하면 일반 편입은 자격을 갖추기도 쉽고 지원자가 많은 전형이라 경쟁률이 좀 높은 전형이고, 학사 편입은 조건은 까다롭지만 경쟁은 덜한 전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편입 조건을 어떻게 채우는지 아셨다면 이제 원하시는 학교에 맞춰서 편입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 김앤박 편입 유튜브에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인서울 편입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서울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과 편입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시작도 전에 이미 겁먹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인서울 편입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수능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인문계는 영어 1과목, 자연계는 영어 수학 2과목, 이렇게 한두 과목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편입 영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영어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문제들이 미국 수능인 SAT 그리고 토플 기반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단어 난이도도 높고 독해 지문도 수능에 비해 정말 깁니다. 그래서 편입 영어를 처음 준비하고 계신다면 공부 순서는 3개월 동안은 어휘에 집중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독해 파트로 넘어가서 1년은 자꾸 공부해 주셔야 해요. 이어서 자연계는 영어와 함께 편입 수학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편입 수학은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전공 수학을 다루기 때문에 수능 수학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미적분뿐만 아니라 미적분 파트와 이어지는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업 수학까지 다 공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편입 수학 처음 공부하신다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편입 수학도 초반에 미적분 개념을 체계적으로만 잡아주시면 이후에는 문제풀이가 반복 구조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인서울 다음으로 많이 지원하시는 직업우 편입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직업우 편입은 공인영어, 전적대 성적, 면접 딱 이 3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3개 중에서 공인영어 성적 비중이 가장 높다 보니까 직업우 편입 생각이 있었다면 공인영어 중 제일 쉬운 토익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토익 점수 같은 경우 직업우마다 커트라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850점 나와야 안정권이고, 인기학과 같은 경우 900점 이상은 나와야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학생들 중에서 직업우 편입을 생각하신다면 최대한 방학에 토익 점수를 확보해 놓고 학교 다니면서 전적대 성적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또 이런 학생들도 있으실 거예요. 쌤, 저는 전적대 성적이 너무 낮아서 복구가 안 되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로 저랑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전적대 성적이 3점 중반대인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전적대 성적은 답이 없다 생각하고 토익 올인해서 950점 찍은 다음에 직업우 편입 합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대 성적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접은 혼자서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 감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학생들은 스피치 학원을 다니시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으로 스피치 티칭을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많은 방법들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입으로 은근히 많이 지원하시는 보건계열 편입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보건계열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학과로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3개 학과인데요. 근데 보건계열 편입 같은 경우 다른 전공이랑 다르게 내가 지금 다닌 학교 전공이 내가 편입 희망하는 학과와 동일 전공이어야지만 지원 가능한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건계열 편입은 학점만 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지원 자격 확인입니다. 학교에 따라 동일 전공만 뽑는 학교도 있고 동일 전공이 아니어도 편입 가능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한번 남겨주세요. 저 성쌤이 동일 전공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한 학교 바로 알려드릴게요. 학교별 자격 확인까지 끝나고 동일 전공이 아닌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먼저 지방대나 전문대 보건계열 같은 경우 4.5에 가까운 높은 학점은 갖추셔야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인서울대학은 편입 영어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격할 수 있고 성신여대와 삼립대 같은 인서울 하위권 대학들은 공인 영어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입 지원하기 전에 모집 요강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4가지 질문 해결해 드릴게요. 이 4가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편입하실 때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전공이랑 편입 지원할 전공이랑 완전 다른데 동일계 아닌 학과로 지원해도 괜찮나요? 이 질문을 학생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일반 학과는 동일계가 아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인데 전기공학과로 편입하고 싶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컴퓨터공학에서 심리학과로 간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그 전에 내가 다녔던 학과가 뭐였는지 보지도 않고 편입 자격 하나만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건계열인데요. 간호학, 임상병리학, 물리치료학 같은 보건계열은 국가고시, 실습, 필수 이수 과목 기준이 있어서 동일 계열이 아니라면 지원 자체가 막힌 학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공은 전혀 문제 없지만 보건계열만큼은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고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저는 완전 노베이스인데 인서울 편입 가능할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베이스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방향만 제대로 잡혔으면 되는데요. 편입은 수능처럼 여러 과목을 동시에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인문계는 영어 한 과목, 자연계는 영어 수학 2과목만 깊게 파면 되는 방식이라 1년 동안 마음 잡고 제대로 공부하면 오히려 기초 없는 학생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영어는 어휘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 2~3달 동안 단어만 제대로 암기해 주시면 그 다음 독해나 논리는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편입 수학 범위가 넓긴 하지만 초반에 미적분 개념만 제대로 잡아두면 그 뒤에 나오는 선형대수, 다변수는 구조가 반복적이라 노베이스 학생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즉 노베이스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초를 잘 안 잡은 상태에서 기출을 바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편입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는 기초를 잘 잡는다는 생각으로 편입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편입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는 진짜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대학 모집 요강에서 나이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편입 합격자들 보면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나 보건계열 쪽에서는 간호조무사 일이 너무 힘드셔서 40대 분들이 보건계열 쪽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시간 낭비고 그 시간에 편입 합격을 위해 계속 고민해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바로 학점은행지로 편입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우선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과 편입 상담하면서 느낀 건 의외로 학점은행지로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왜냐면 학점은행제는 모두 온라인 과정이라 자격 갖추기도 쉽고 편입 공부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 학점은행제 하기로도 대학교를 진짜로 뽑는 건지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학점은행제를 준비한다고 해서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교 지원 자격에 이런 식으로 다 쓰여 있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위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편입은 김앤박
오늘은 저 성우쌤이 편입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한번 정리해드렸는데요. 편입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한번 남겨주세요. 상담 비용은 일체 들지 않으니까요. 저 성우쌤이 1:1 무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는 편중생들이 학력별로 제일 쉽게 편입 조건 갖춰서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영상 남겨놨으니까 쉽게 편입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상 김민박 편입 성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